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훈진병장 오동석 진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중공업은 아주 큰 규모의 문제, 큰 규모의 단위의 어떤 레벨의 문제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공정이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공정은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쪽에 있고요.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칩을 만드는 팩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칩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제품이 저희가 다 보시던 까맣게 씌워져 있는 반도체 모양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쪽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해서 패키지 앤 테스트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패키지 앤 테스트 공정이고, 여러분들이 TV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공정입니다. TV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칩을 이 판에다 이제 붙이는 그런 공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칩에서 금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판과 연결시키는 그 두 가지 공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공정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 두 가지 공정이 가장 보안이 없어서 나옵니다.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정은 이제 반도체 백엔드 공정에서도 가장 미세한 공정이고요. 이 공정의 명칭은 와이어 본드라는 공정입니다. 기판은 다 아시죠?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 실리콘 재질로 된 반도체 칩을 붙입니다. 나노급의 회로 패턴이 들어가. 그리고 그 나노급의 회로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회로 패턴 하나하나에 전기도 연결이 할 수 있도록 본딩 패드라는 게, 여기 보시면 본딩 패드라는 게 이제 칩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칩에 만들어지고, 그 본딩 패드와 기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판에 있는 이제 명칭이 본딩 리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드 본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본딩 패드와 본딩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본딩 리드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기존에는 칩이 크기 때문에 금선을 짧게 연결해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기판을 우리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종이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출렁거려요,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마지막 공정에서는 EMC라는 에폭시를 주입해가지고 패키지 칩과 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관을 만드는데, 그 치약 정도의 점유율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거든요. 근데 그걸 밀어 넣을 때 이 와이어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보이시나요? 휘어져 있는 거 보시죠. 휘어지고 넘어져요. 밀려가지고. 밀리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량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검사된 분량,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보이면, 위에 에폭시를, 방울질을 이용해가지고 에폭시를 싹 걷어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를 분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넘어지는 이유가 칩이 작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칩이 작아진다는 건 반도체 기술이 올라갈수록 나노급이 굉장히 탈피해지죠. 나노급이 탈피해지면서 칩이 작아지는데, 칩이 작아지면 리드하고 붙여야 되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짧은 철사를 미는 거하고 긴 철사를 미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긴 철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철사로 얘기를 할게요. 긴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렇게 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폼은 여기 본딩 패드에서 본딩 리드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가십니다. 예, 문제는 간단하죠. 제가 문제를 2개를 줬는데 제일 쉬운 걸 해야 돼요. 쉽죠? 근데 이거는 기업체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인지를 못해요. 트리즈를 배우시게 되면 이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D를 배우시게 될 건데 3D를 배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문제를 인지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기업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항상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 와이어본드 공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있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후공정, 이 다음 공정에서 결국엔 와이어본드 공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뒷공정인 이제 몰드라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서 생기는 문제죠. EMC를 이렇게 에폭시를 밀어 넣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지 아무도 와이어본드 공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지를 하지 않고 있고 뭐 아이디어를 줘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기업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하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정복하려고 하지 않죠. 확실한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시행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사진 촬영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료 올려놓으면 하죠. 예, 자료 올려놓고. 예. 지금 현재 그럼 열압착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와이어본드 공정은 기본적으로 예.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2차 곡선으로요. 예. 그럼 저 지금 저 곡선 밑으로 에폭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곡선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굳이 곡선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예. 곡선한다면은 그 공정이 자체가 이게 단순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제 저거를 이제 저게 미진 현상 때문에 지금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 떨어지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예. 그 공정 자체가 간소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기업에서는 원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이 가장 작게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열압착 방식이라는 거는 이 공정은 기본적으로 열과 진동과 압력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열에서 누르는 힘과 누를 때 비비면서 붙여요. 그게 이제 열 압착 방식이라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열을 받게 되고요. 이 밑에 이제 히터를 가열해가지고 히터 블록이라고 있거든요. 평평한 히터를 가열하고 그 히터로 인해 칩이 가열을 해요. 칩이 가열되면 열은 조건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캐피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느질 할 때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이 골드와이어라고 이제 금선을 이제 또 끝에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요 패드에다가 포스를 가해요. 포스에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주죠. 이게 진동을 하면 부비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중간의 사이가 금속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이 이제 딱 접착이 되게 되죠. 또 하나 뭐 있죠? 곡선을 하는 이유가 곡선요. 예, 곡선을 하지 않으면 칩 안에 패턴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직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각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쪽이 떨어져요. 쭉 가가지고 여기도 부비면서 끊거든요. 비비면서 끊거든요. 근데 직각으로 이루어지면 비빌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직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붙여서 위에서 이 모양이 되도록 위에서 이렇게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꺾어서 포밍을 하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거든요. 어떤 말씀 질문 네, 아까 그 에폭시가 리드랑 그 패드 부분을
보호한다고 예.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보호하는지랑 그 에폭시가 이제 저희 쪽은 EMC라고 얘기를 해요. 에폭시 몰링 컴파운드라고 얘기해요. EMC. 그 EMC가 요 위를 꽉 채워요. 이 안을. 꽉 채우면 그 EMC의 특성은 뭐냐면 열을 발산을 하고 외부적인 충격을 막아주고 그게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와이어가 아까 휘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단순히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짧아도 휘긴 해요. 그거는 이제 이쪽 공정의 문제. EMC를 쓰는 공정에서 EMC 파우더의 컴파운드의 입자 크기를 잘못 선정했을 때 밀리고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밀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밀린다는 거죠. 하도가 휩쓸어 가듯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그 와이어가 지금 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없어요, 아직. 이런 구조에서는 없어요. 이게, F16, 그러니까 16나노급에서는 구조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지 않으려고 설계를 변경했고요. 기본적으로 요 위로 10이 쌓이는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이거는 롱와이어 구조를 가지지 않도록 했고요. 근데 20나노급에서는 설계가 돼서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요 위로 10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스택을 해요, 스택을. 스택 제품이기 때문에 요 위로 제품들이 쌓이는데, 20나노, 이제 16나노급 가면,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요. 제일 위로 가면, 롱와이어는 아닌데, 이제, 롱와이어는 나오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죠. 근데 이제 바닥면에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넓어지면, EMC가 들어가는 공간도 굉장히 작아요. 10 하나가 뭐 보통 작은 거는 35마이크로 종이보다 얇아요. 훨씬 종이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이 거리도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EMC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밀리겠죠.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저기도 예. 네, 먼저 칩과 리드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랑 그 다음에 골드 와이어의 길이랑 두께가 현재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이하고 또 어떤 거요? 두께. 아, 두께요? 네. 길이와 두께까지는 보안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금선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한 20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마이크로, 15에서 20마이크로 정도 쓰는데, 그게 이렇게 장비에 연결이 돼 있으면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얇은 두께의 이제 금선을 가지고 있고, 10두께는 아까 종이보다 훨씬 얇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거리는 회사마다 설계적인 보안이기 때문에, 근데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긴 게 중요한 거지. 예. 와이어가 휜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휘게 된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후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후공정이 이제 EMC를 밀어 넣다 보니까 EMC에 밀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예, 서브스트레이트가 아주 얇다 보니까 출렁출렁 한다고 했잖아요. 출렁출렁 하는데 그 안에 동파는 다 있어요. 구리파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턴이 그 서브스트레이트인데 기판 보시면 안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게 패턴이 다 있는데 종이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뒤에 EMC를 밀어 넣는 공정에서 많이 나오죠. 예, 저기
예, 그러면 이제 칩이 작아질수록 저 롱 와이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디자인 설계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예,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설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는 건들 수 없는 문제고. 예, 설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일단 그럼 여기서 문제가 EMC를 집어넣을 때 저렇게 밀리는 거랑 1차 곡선에서 저기서 또 끊어지는 걸 두 개가 문제가. 그죠. 여기서 이 공정에서 밀리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그림에서는 그냥 위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예. 이제 밑에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서 이게 위에 그림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문제. 예,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와요.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휘었고 이쪽은 이렇게 휘었죠. 그게 위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방법. 새로운 모델의 장비는 밀어 넣는 구조가 아니라 녹여서 담그는 구조. 녹여서 담그는 구조가 장비가 있지만 그 장비는 테크가 높은 디바이스만 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 설비를 그렇게 바꾸기에는 우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몰딩 장비 중에 트랜스포 몰딩이라는 장비도 있고 뭐 컴파운드 컴프레션을 쓰는 베큐um을 쓰는 C몰드라는 장비도 있는데 C몰드라는 장비는 안에 파우더를 녹이고 그 위에다가 제품을 그냥 담그니까 그런 문제가 좀 덜하겠죠. 덜한데 이제 밀어 넣는 구조를 우리가 트랜스포 몰드라고 하는데 그 장비에서는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크가 높은 디바이스는 그 장비에 안 돌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개선을 해서 그 장비를 쓸 수 있으면 회사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한 번만 더. 지금 많은 얘기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예. 지금 아까 힘들린 것보다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약간은 좋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 이게 저희가 할수 있는- 구조라는 건 네. 아까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구조로는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 저기에 있는 게 반도체가 지금 낸드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는 제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고 노트북에도 쓰고 있고 SSD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낸드 플래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라는 칩이 들어가요. 저게 이제 컨트롤러라는 칩인데 칩이 있으면 위로 칩을 쌓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또 장애물을 설치를 하고 위로 또 이렇게 칩을 쌓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계속 칩을 쌓거든요. 이 뭐 이런 식으로 쌓는다면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본딩을 하면 얘들은 이렇게 본딩해요. 이런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꺾어서 바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저 칩에 그러니까 이 칩을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는 옮길 수 있는데 많이 옮길 수는 없고 이것들은 위치를 못 바꾸고 구조 자체는 패키지 내부 구조 자체는 못 바꾸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후공정의 몰드라는 공정의 어떤 조건을 좀 바꾼다든지 특성을 좀 바꾼다든지 또는 여기 와이어본드라는 공정에 포밍하는 특성을 바꾼다든지 뭐 어떤 장애물을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떤 추가적인 뭔가를 넣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놈이 자기가 어떻게 구조를 바꾸고 이 와이어 구조를 바꾸든지 칩을 조금 밀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붙이든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밀리지 않으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패키지 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칩의 위치는 안 바꾸는 게 맞죠. 설계가 그래 돼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 저 연결된 선을 연결해 버리면 피트가 일어나나요? 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쇼트가 나니까 불량이. 그렇죠. 이 봐봐요. 요 옆에 이 옆에 이 와이어가 이 옆에 와이어하고 붙으면 쇼트예요. 그냥 넘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붙으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